기술사의 멘토기술사 안선희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RM과 EDF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RM과 EDF를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M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왔다고 볼게요. 실시간 스케줄링을 위해서 RM 스케줄링을 적용하려고 한다. 두 개의 프로세스 P1과 P2가 있고 프로세스의 주기와 수행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고 하자. RM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했을 때 마감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P1의 주기는 50이고요. 수행 시간은 20입니다. 그리고 P2는 주기가 100이고 수행 시간은 35예요. 먼저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기. 이 말 그대로 내가 50이라고 하는 주기, 쉽게 생각해서 그냥 세크, 그러니까 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50초마다 한 번씩 매번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P1 같은 경우에는 50초마다 매번 실행되는데 수행하는 시간은 20초가 걸린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P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100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되는데 매번 100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데 35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M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CPU 이용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프로세스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에 과연 제한되어 있는 CPU를 가지고 마감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모든 주기분의 모든 수행 시간을 다 더한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P1의 수행이 아니라 이용률. 각각의 이용률을 구하면은요. 50분의 20, 이건 P1 거고요. 더하기 P2 거 100분의 35 하면 100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75%가 나오네요. CPU 이용률이 75%이므로요. 두 프로세스 모두 마감 시간을 충족시킵니다. RM은 두 개의 프로세스의 경우에 83%가 되면 마감 시간을 충족한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는 75%, 83보다 작으니까 얘는 당연히 마감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럼 과연 누구한테 먼저 선순위를 줄 거냐, 우선순위를 줄 거냐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RM은 우선순위를요. 뭐가 기준이었냐면 주기가 짧은 거를 우선순위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주기가 P1은 50이고 P2는 100이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P1 그 다음이 P2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지요. 이때 이렇게. 자, 이건 제가 시간의 순으로 일단은 쭉 나래비를 세운 거고요. 가정을 하는 거죠. P1과 P2에 동시에 들어왔고 0초라고 하는 시간에 P1과 P2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우리는 우선순위가 P1이 P2보다 높다고 했죠. 그러면 P1을 먼저 실행을 해요. P1을 20초 실행을 합니다. P1의 퍼스트 요만큼 실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놈 P2죠. 그래서 P2를 실행을 해요. P2를 실행을 하는데 P2가 실행이 되려면 35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50이 뭐예요? P1이 실행되어야 할 두 번째 주기 시간이 된 거예요. 나는 50초마다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0, 50, 100, 150 이때에는 무조건 P1이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P2는 실행이 되다가요.
P1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돼요. 이때 양보해주고,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20에서 50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30이라는 일을 했고, P1의 첫 번째 주기, P2의 첫 번째 주기에서는 지금 5개가 남은 상태예요. 5개가 남은 상태. 이거 중요해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P1의 두 번째 주기가 됐기 때문에 P1은 다시 나의 남은 두 번째 주기인 20을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시간에는요, 뭐가 실행되냐면 이 P2, 아까 P2 이 남아있는 5 있죠? 5를 여기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P1은 요 75라고 하는 시간에 P1은요, 2번 실행이 됐고요. 2번. 그리고 P2의 경우에는 한 번 실행된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쭉 쉬다가 100이네요. 지금 100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선순위를 줘야 될까요? 둘 다 똑같이 100에는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주기는 둘 다 한 번씩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P1에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래서 P1이 20을 실행하고요. 다시 나머지 P2의 두 번째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100이니까 당연히 P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고요. 100이니까 P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0과 100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P1과 P2가 각각의 한 번씩의 주기를 모두 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P1에게 순위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50이라고 하는 주기에서도 이때 50이 무조건 실행이 되어야 하는 P1이 선점을 해서 다시 본인의 두 번째 턴의 일을 수행을 하고 P2는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남아있는 잔여 시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접 풀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뭔가? 두 개의 프로세스 P1, P2가 있고 프로세스의 주기와 수행 시간이 아래와 같더라. 이때 이거는 RM하고 EDF 두 개 다 물어보는데 RM하고 EDF 중에 마감 시간을 충족시키는 실시간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고자 한대요. 마감 시간을 충족시키는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럼 RM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M 알고리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CPU 이용률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PU 이용률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주기분의 수행시간을 전부 다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약 94% 정도가 돼요. 아까 설명드릴 때는 83% 정도의 이용률까지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숫자를 넘어도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마감 시간을 못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뭘로 정한다? 주기로 정한다. 주기가 누가 더 짧아요? P1이 P2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P1이 가져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간트 차트를 그려야 되겠죠? 0이라는 시간에 P1과 P2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주기가 누가 더 높다? P1이 주기가 훨씬 높더라. P1의 첫 번째 주기 실행합니다. 0번째에서요. 수행시간이 25기 때문에 25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P2의 첫 번째 주기가 실행이 됩니다. 하다 보니 이 두 번째 주기에 50이라는 시간이 딱 걸리네요.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P2가 실행하다가 요거
35를 실행하다가요. 이만큼 25잖아요. 35에서 25만 실행을 하고 10이 남은 채로 50의 종료가 돼요. 그리고 다시 P1이 25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두 번째 주기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75거든요. 75. 이때 뭐 해요? 남아있던 거. 요 남아있던 P2의 이 잔량. 요만큼.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P2의 두 번째 주기는 80이에요. 80. 내가 이때에 두 번째 주기에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첫 번째 주기에서 수행이 실패가 돼버렸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P1과 P2가 각각 0이라는 시간에는 첫 번째 주기가 시작이 되게끔 들어와 있었어요. 첫 주기. 근데 이 P1은 주기가 50이었잖아요. 그래서 50이라는 시간에는 두 번째 주기가 실행이 되어야 했었고 P2는 80이라는 시간에 두 번째 주기가 실행이 됐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 P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기가 마무리가 됐었고 두 번째 주기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P2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실행이 됐었어요. 일부. 내가 첫 번째 주기에 필요한 35라고 하는 일 중에 25라는 일을 했었고 나머지 잔량인 10을 처리를 했어야만 했는데 이 녀석을 처리하기 전에 두 번째 주기가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기에 실행이 실패했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보기로는 마감 시간을 충족시키는 알고리즘 선정을 하라라고 했죠. RM은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미 첫 번째 주기에서 수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두 개의 프로세스는 CPU의 이용률이 83%라고요. 근데 얘가 아까 계산했을 때 94가 나왔죠. 그러면 마감을 못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트 차트를 그려보기 전에도 얘는 실패하겠거니 라고 이미 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CPU 이용률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얘가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네, RM 일단 계산해 봤어요. 두 번째, 그럼 EDF는 가능한지 봅시다. EDF는 조금 복잡하죠. earliest deadline first입니다. earliest deadline first. 자, 볼게요. 자, 0번째에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0에서의 우선순위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때 뭐 한다? 마감 시간을 본다. 마감 시간. 0시라는 그 타임에 마감 시간을 봤더니 P1이 P2보다 마감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P1에게 줍니다. P1에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똑같이 갑니다. P1에게 25 실행했었고요. 여기 25예요. 그리고 25라는 시간에 쭉 실행을 하다가요. P2를 실행을 합니다. 쭉쭉쭉쭉 실행을 해요. 여기가 이제 35 한 번 텀을 딱 돌았죠? 여기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요 주기에서 딱 보니까 두 번째 텀을 돌아야 될 때가 온 거죠. P1, P2 둘 다요. 근데 P1의 마감 시간은 두 번째 텀이기 때문에 100이고요. P2는 160입니다. 결국은 P1이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실행을 해요. P1을. 그리고 이제 85에서 P2로 스위칭이 되는데 봤더니 100이 됐어요. 100. 100이 뭐예요? P1에
세 번째 실행해야 할 주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P2가 뭐 해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마감 시간이 빠른 놈한테 우선순위를 준다면서요. 그리고 얘는 동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이 P2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야 P1이 마감 시간이 됐네? 그래 내가 자리를 양보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요. 자녀 시간을 등록을 해놓고 P1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P2의 자녀 시간 실행을 하고요. 자, 볼게요. 여기 우선순위 P1이 높았고요. 여기 P2고요. 그 다음 P1 똑같았고요. 지금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P2가 높았지만 이 100이라고 하는 놈, 이 놈한테 오니까 데드라인이 100인 P1이 P2보다 실행하고 있어서 이 P2보다 우선순위가 동적으로 높아지면서 하던 일 접고 P1으로 교체. P1으로 교체. 그래서 RM은 아까 수행 실패가 됐지만 EDF는 성공하더라. 성공하더라.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RM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계산하기가 조금 쉬운데 수월한데 EDF는요 계속 시간을 체크해주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 그 번잡스러움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RM과 EDF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RM과 ED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손으로 풀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석기술사의 안선희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열공하십시오.